안녕하세요. 대페이토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흘러나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긴 하지만 화면에서 정말 한반도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네.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병 이것 때문에 좀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그렇죠.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 쪽에서도 서울 당국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안 되겠다. 우리도 정보 당국 어떤 사람 파견을 한다, 파병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현재는 확실한 걸 잘 모르는데요. 네.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군대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죠? 제가 1999년 11월 군번이고요. 와, 벌써 25년 전의 일이에요? 네, 제3 와. 보병사단에서 네. 철원에서 네. 아주 철원은 제1선에서 혹시 그게 제1선 맞죠? 네, 철원이. 맞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로 파견이 돼서 그냥 총알바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셨을 때 그 외에는 한국 측에서도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네. 할 때 어땠어요? 지금 느낌이 어떻고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판세가. 지금 여러 가지 외신이나 뉴스를 통해서 정보가 흘러나왔지만 네. 한국에서는 국정원에서 일단 북한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보가 됐고 국방부에서는 그거를 확인해 주진 않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에 따라서 네. 상호방위 조약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네. 또 일부 병력들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서 네. 지금 북한군이 그곳에 사실상 파병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파병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사실 네. 이미 확인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좀 복구하는 파견 공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외신고를 통해서 아마도 전투 병력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네. 왜냐면은 전체 한반도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 당국에서도 우리도 그렇죠. 하자 해서 파견을 해버리면은 한반도 자체가 그냥 전쟁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좀 두려움이 저는 생깁니다. 이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그런 전쟁 물자 그리고 포탄과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들이 네.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보고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북한군이 파견이 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야당 쪽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들을 조기에 종식시키거나 아니면은 위기를 자꾸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지게 되고 또 지금 제1선에서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네. 장병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크게 좀 어려워하고 곤란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 비교를 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5위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1위는 미국이잖아요. 네.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한국이 벌써 5위까지 왔네요. 근데 북한은 네. 30몇 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의외로 타이완이요. 네. 중화민국이 20몇 위예요. 네. 우리가 북한보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현대적 무기들을 갖고 그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좀 덜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 느낌은 북한에서는 여하튼 나는 군을 좀 더 많이 여기에 투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대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남북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네. 앞순에 있잖아요. 네. 파워도 훨씬 더 세고 네. 양안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해가지고 네.
파병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게 더 일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또 여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타이완 해협에 타이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일본 전 총리 이미 돌아가셨죠. 네. 아베 신조가 타이완 유사시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이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네. 일본도 일이 있다. 그래서 네. 일본은 거기에 뭐 도움을 줘야 된다 등등 그런 말을 좀 했었었잖아요. 네. 생명선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왜냐면 네. 그게 사실은 많은 무역 관련해서 맞습니다. 게다가 뭐 에너지, 식량 이런 거 들어오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그 길목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었는데 만약에 타이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제일 크잖아요. 네. 한국에도 용산 그러면은 용산 평택에 있죠. 예. 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10월 14일 군사훈련 타이완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네. 우리 그날 아침 바로 대륙위원회 위원장, 네. 국가안전회의의 비서장 그때도 이 두 분께서 엄청 많이 제가 봐서도 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총통하고 아침 일찍 회의는 하긴 했지만 네. 어떻게 대응할지 게다가 그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월 14일 날 아침 새벽 꼭두 새벽부터 연합리전 하겠다. 네. 플랜 B 하겠다 해놓고서 언제 끝낸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 더 긴장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유효기간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었어요. 외신에서도 그걸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그렇죠. 있었고요. 우리도 그날 그 뉴스를 했는데 네. 많이 받았는데 네네. 자, 저녁 6시 되니까 딱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왜 끝난지 모르지만 끝나버려서 우리가 취재한 거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아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냐면은聯合 리젠을 보면은 연합 리젠을 보면은 네. 제일 주목받아야 되는 게 타이완 포위는 사실상 2022년 네.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온 후에 처음 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도입니다. 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죠. 동원을 해서 다 중요한 점을 전부 다 포위를 하는지 네. 제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음. 이걸 다 포위를 해버리면 누구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서 미군이 파견된다 또는 유엔군이 온다. 네. 그거 시간 못 감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다녀오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작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에서 달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5분입니다. 아, 전쟁이 나면 5분간 버티고 그 5분간 버티면 미군과 우리 우방들이 오고 후방 부대가 달려온다는 거죠. 아. 그 5분이 바로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5분보다는 더 긴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 군사 전략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심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라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가 5분 안에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골든 타임 안에 우리의 국방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안보가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대만에서도 야 이거 이렇게 군사 전력 태세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공동 전선을 나가야 될 필요가 근데 있다고 타이완에 생각합니다. 계시면 네네. 아시겠지만 타이완 사람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 계실 때의 느낌은? 네, 저희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많이들 뛰어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네. 잘 이해를 하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고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 당국에서 우리도 파병합시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은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네.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핵무기로 서울을 직접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더 이상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배도크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